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의 진행을 맡은 이미정입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이런 불법 행위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이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소폭 내렸는데요. 다행히도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확인을 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왔으니까요. 잘 즐겨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여기 가깝게 갖다 대기기만 하셔도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 이렇게 5글자만 검색하셔도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방은 방송 시간인 50분 동안에만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미루지 마시고 닉네임 설정하셔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기소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연지입니다. 주식에서의 언제나 제가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수급과 이슈를 바탕으로 저는 메가트렌드 종목을 발굴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종목에 어떤 수급이 들어왔을지 잘 살펴서 영웅주를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그런 종목들로 구성해서 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웅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미정입니다. 오늘도 유망 산업과 업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들로 구성해 왔습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참 중요한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여기 가깝게 갖다 대신다면 노란톡방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 이렇게 5글자만 검색하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 9시 50분이 지나면 바로 이 노란톡방도 잠기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장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해외 시장의 흐름부터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7월 비농업 고용지표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7월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52만 8천 명으로 늘었다고 밝혀졌는데요. 특히 실업률은 시장의 전망치인 3.6%보다 낮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고용지표와 예상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견조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주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JP 모간 체이스가 3% 넘게 급등했고요. 또 웰스파고도 2% 넘게 올라줬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도 반등했는데요. 쉐브론과 엑슨모빌은 1%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대번에너지는 무려 4% 가까이 뛰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시어스 베어링, 그리고 CS 윈드,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에너지 테마가 함께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반면에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1%대 하락했고요. 또 마이크론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날 주가가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주주들의 주식 분할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차량 가격이 인상되는 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언급하면서 6%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소폭 올라줬는데요. 이날 9월물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소폭인 0.5% 넘게 오르면서 8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9% 넘게 빠지면서 여전히 100달러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도시가스와 LNG 테마가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상황도 살펴보면요. 아시아 주요 증시는 보합권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소폭 오르면서 28,0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한 여파로 내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요 기업에 유입된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다만 연준의 긴축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상승폭은 이렇게 제한됐습니다. 또 연준이 적극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강해지면서 오늘 홍콩과 대만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홍콩의 항생지수는 0.7% 넘게 떨어졌고요. 또 대만의 자취한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한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하이난 섬이 코로나19로 전면 봉쇄된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날 0.3% 넘게 오른 3,236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중하권에서 홀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매도세가 우세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석탄주가 크게 올라주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 상황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오늘 국내 증시 시황은 현지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2,493.10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기관의 매도세에 2,477선까지 내려갔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장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개인은 811억 원, 외국인은 1,732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고요. 또 반면에 기관은 2,96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통화정책 부담이 다소 커진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되면서 이렇게 하락했던 증시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네이버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과 이 불확실성, 경기 둔화 우려가 함께 상존하며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을 살펴보면 전날 대비 0.78% 하락한 이 830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830.8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197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454억 원을, 또 기관은 609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고용보고서 결과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상 강도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며 전날보다 8.1원 올랐습니다. 1,306.4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가장 특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강한 고용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이 탄탄한 상황 속에서 미국 연준이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에 초점
초점을 더 강하게 맞추면서 그런 분위기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시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증시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대형 이벤트로는 수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또 9일에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됩니다. 10일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는데 이때 폴더 불폰을 공개합니다. 미리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시면 이날 공개가 된 이후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11일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증시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 내내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바로 내일은 국내 기업 중에서 SK텔레콤과 CJ대한통운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수요일에는 CS윈드와 KT, W게임즈, 그리고 미국의 기업 중에서는 월트디즈니와 쿠팡의 2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도 삼성화재와 크래프톤, 그리고 펄어비스 이런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 내내 금요일까지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실적 결과 확인해 보시고 또 수급 현황이 좋으면서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한번 미리미리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테마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좀 수소차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봤는데요. 미국 상원이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 속에서 이 청정수소와 세액공제 내용에 부각하며 세액공제 내용이 부각하면서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전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가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하원은 금주 초에 법안을 처리한 뒤에 법안의 성명 및 공포를 위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9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해 생산자에게 킬로그램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소식 속에서 수소 연료전지 부품 충전소 관련주들과 또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이 친환경차, 부품차 소식 등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주로는 삼부모터스, DIT, 두산퓨얼셀, JNK 히터, 유니크, S퓨얼셀 등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오늘 좀 관심 있게 본 종목은 바로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산퓨얼셀은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고효율의 발전용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두산퓨얼셀을 말씀드렸고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봤는데요. 이 두산퓨얼셀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산업 지원이 본격화 중인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두산퓨얼셀은 앞으로 국내를 비롯해서 중국, 미국 등으로 또 사업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미 갭상승에서 시작한 다음에 고가 기준으로는 35,600원, 6.75%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5.85%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많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도 정말 좋은 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외국인 수급 지금 4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수급 이틀 연속입니다. 또 자세히 살펴본다면 연기금의 수급 오늘도 들어왔기 때문에 두산퓨얼셀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포커스 종목 한번 두산 퓨어셀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노란독방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렇게 힙합맨 제이지님께서 시청 인증샷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셨는데요. 또 회원분들 계속해서 입장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노란독방 메시지들 확인 계속 할 테니까요.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요. 또 이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도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여기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한번 눈여겨본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영상 콘텐츠 테마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OTT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텐츠 제작사 실적 성장 기대감 속에 우리 시장에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매체 주도권이 TV에서 OTT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구조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콘텐츠 제작사를 향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경기도나 우려와 또 글로벌 OTT의 구독자 감소로 인해서 콘텐츠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는데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제작 편수와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제작 편수는 연간 140편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60편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제작비 회수 비율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버킷 스튜디오와 콘텐트리 중앙, 뉴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 이런 영상 콘텐츠 세마가 상승을 해줬는데요. 특히 버킷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배우 이정재가 제작한 영화 헌트가 예매율 1위를 등극하자 이정재 배우의 소속사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무려 26% 넘게 뛰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낸 모습까지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영화 한산이 2주 연속으로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면서 인기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데요. 누적 관객 수가 490만 명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손익분기점인 600만 관객도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한산이 박스오피스 순위를 장악하면서 영화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산의 배급사가 롯데엔터테인먼트인데요. 비상장사로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가 상장사인 롯데쇼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 한산 관련주인 롯데쇼핑을 한번 포커스 종목으로 들고 와 봤는데요. 이 롯데쇼핑은 올해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6% 넘게 뛰었고요. 또 당기순이익 또한 1,146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롯데쇼핑이 상반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게 2019년 이후로 3년 만인데요. 점포를 구조조정한 점이 호실적 효과를 낸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리오프닝 수혜까지 여기에 더해지면서 이익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 2분기에 백화점과 마트 이런 주요 사업 부문들의 성과 개선이 확인이 됐고요. 또 7월 백화점 매출도 20%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3분기 실적도 추가적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실적에 따라서 여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4% 넘게 갭상승하면서 4% 넘게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이 한산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주가가 전 고점인 이 11만 원 선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이렇게 수급을 살펴봐도 오늘 이렇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진입하시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포커스 종목으로 롯데쇼핑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 또 각종 시황뿐만 아니라 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이런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여기 URL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 저희 노란독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노란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거의 30분 시간 지나면 이 노란톡방도 함께 잠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무료로 종목명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진입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알찬 정보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무료로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닉네임 설정하시고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입니다. 이제 새로운 수익률 대결 종목 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의 대결 규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결 규칙 소개는 현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주식왕 킹덤의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용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들은 각각 TV방송에서 다음 방송까지 유망 종목을 TV방송에서 설명하고 그 종목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방송은 월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의 경우 단기 매매 형식으로 종목의 당일 최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화요일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다음 주 방송까지 종목 수익률을 산정하여 발표하는데요. 단 단기 매매 종목이더라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공개 종목은 TV방송에서 모든 가격 전략을 공개하고 히든 종목의 경우 노란톡방에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운영합니다. 단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익률 산정 시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되며 주식왕 퀸덤 공식 포트폴리오는 최대 12종목으로 구성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익률 승자의 경우 TV방송에서 진행을 맡게 되고요. 다음으로 수익률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교육을 준비해 다음 방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대결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현재 보유 종목 리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TV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항상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요. 먼저 제 보유 종목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대한전선이 있었죠. 이 대한전선이 오늘 1,805원의 장을 마감하면서 4%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도 지난주에 신규 진입을 했는데요. 미국이 올해 말에 생산하려고 했던 전기차 시기를 몇 개월가량 앞당겼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될 ID4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생산을 하는데요. 이런 소식에 주가가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8% 넘게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종목 말고도 보유 종목들이 더 있는데요. 먼저 SM, 이 SM은 진입한 지 계속 좀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홀딩 중이거든요. 이렇게 1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SM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SM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CS 베어링 이것도 제가 TV 방송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CS 베어링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CS 베어링은 미국의 상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 처리한 소식이 오늘 전해졌었어요. 이 법안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하원도 법안을 처리한 뒤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풍력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보유 종목으로 들고 있던 이 CS 베어링이 목표가를 거뜬히 넘어서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이 CS 베어링 오늘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제가 오늘 장중에 12,9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최고가 수익률로 보면 오늘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가 옆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아쉽게도 윗골이 달면서 좀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최고가가 12,900원인데 제가 12,900원일 때 노란톡방에 언급을 했었거든요. 지금 12,5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하시면 된다고 우리 노란톡방에 미리 계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이 두 자릿수 수익률 챙겨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CS 베어링은 최고가 수익률로 보면 오늘 지지난주 그쯤에 매수를 했는데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빨간색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QR코드 밑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어서 현지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유 종목 중에 먼저 말씀드릴 건 이 HLB 목표가를 도달해서 매도했는데요. 41,000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4일에 매도를 했는데 4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고가는 48,400원, 또 종가는 46,600원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4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파란불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급을 살펴본다면 연기금의 수급,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이 HLB 아직까지도 9월 이 종양 학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9월까지 아직 상승할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SL 신세계인터내셔널, 두산퓨얼셀, 롯데칠성인데요. 먼저 SL은 이 매수가를 회복한 이후에 1.43%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SL과 만도 모두 제가 보유 종목 중에 또 만도도 있는데요. SL과 만도 모두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관련 이 섹터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는 계속해서 이 두 종목 보유하면서 목표가까지 기다려볼 예정이고요. SL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L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차트를 살펴보더라도 오늘도 빨간불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목표가까지 조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SL 흐름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신세계인터내셔널과 롯데칠성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두 종목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또 수급을 살펴본다면 연기금의 수급이 오늘 들어왔고 기관의 수급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전히 보유할 예정이고요. 또 롯데칠성도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칠성은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좀 오랫동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리오프닝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신제품 예정 소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롯데칠성도 좀 더 보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퓨얼셀, 아까 전에 제가 관심 가는 이 섹터에서도 종목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왔고 외국인의 수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일 연속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외에 연기금도 또 들어왔죠. 차트를 살펴본다면 갭상승해서 오늘 지금 목표가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준다면 내일 목표가 도달 후에 매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 리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더불어서 시황 전략, 또 다른 알찬 정보들까지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여기 가깝게 갖다만 된다면 노란톡방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오픈 채팅방에 주식한 킹덤 이렇게 5글자 검색만 하셔도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한데요. 지금 방송 시간이 거의 2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2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저희 노란톡방도 잠기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입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루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저희가 종목명 알려드리면요. 그 종목명으로 여러분들 계좌도 빨갛게 만들어 보시는 그런 기회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아까 이 노란톡방에 실시간으로 내용을 봤는데 지금 방이동 한다는 그런 광고 메시지가 계속 도배성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방이동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이동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계속 그런 광고 메시지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시강 종목 옥타곤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현지 전문가님이 가져온 유망 종목과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개 종목과 히든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공개 종목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공개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이 신성 ENG인데요. 신성 ENG 글로벌 에너지 자립 정책의 수혜주,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신성 ENG는 2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조 공간 내 공기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클린 환경 사업부와 또 태양광 모듈을 양산해서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사업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클린 환경 사업부를 살펴본다면 공기의 온도, 습도, 실내 압력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어된 공간을 이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클린룸, 특히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ICR과 병원 등에 사용되는 BCR로 나뉘는데요. 이 신성 ENG는 클린룸에 외부 공기를 정화해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는 장비와 또 폐배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또 공급 흐름을 제어하는 EFU 제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신규 팹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를 살펴본다면 20년간 미국 내 약 2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미국에 약 22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이 산업의 클린룸 수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패키징 기판 업체가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작년에 2021년에 LG 이노텍에 이어서 올해는 ASE 코리아 서킷으로부터도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BCR향 수주도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21년 세 차례 수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구성된 이 용인 공장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이후에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고 또 불량품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매출액 성장과 이익률 개선이 동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 회사는 드라이룸, 충북 증평군에 신규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투자를 완료하고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2차 전지 드라이룸 장비를 주력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전기차 산업 속에서 2차 전지 제조 공간인 이 드라이룸 산업 역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3월에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또 관련된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및 유럽 공장 향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사업을 좀 살펴본다면요. 태양광 모듈 사업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가격 인상 전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적자를 기록한 것과 반대로 또 올해에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가격 전가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분기에는 8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을 기록했고 2분기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태양광 발전은 유럽의 리파워,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이 글로벌 에너지 자립 정책의 주요 골자가 돼 왔습니다.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글로벌 모듈 판가가 연초 대비 40%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을 필두로 글로벌 수요 증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성 ENG 또한 올해 하반기 미국향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물량 확보를 통해서 해외 매출까지 본격 확대되는 구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또 이 동사의 CE 사업부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확연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매출액도 좀 증가하면서 올해는 5,200억 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늘면서 260억 원의 영업이익을 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흑자 전환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재무제표 흐름 이번 분기 올해의 예정을 살펴본다면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신성 ENG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신규 수주액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신규 수주액은 3,252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클린룸과 드라이룸 사업이 포함된 이 C 사업 부분의 올 상반기 신규 수주액은 2,418억 원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성ENG는 중국,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 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수주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차 전지와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태양광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정말 잘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수급도 크게 들어왔고요. 또 기관의 수급 크게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모든 기관이 거의 들어왔다고 해도 들어왔다고 볼만한데요.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정말 크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연기금의 수급 오늘도 크게 들어왔고 또 외국인의 수급 3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신성ENG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 1,840원 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1,900원 선까지도 1,900원 선 넘어서 2,000원 선에서 전 2,000원 선을 이 저항 지지선으로 잡은 다음에 최고가인 전고가인 2,610원까지도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3.78%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내일 이 주가의 흐름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 전에 이렇게 저항선으로 보여지는 2,400선 뚫고 올라가 준다면 전고점인 2,600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공개 종목 신성ENG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히든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히든 종목 제가 또 PPT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살펴본다면 외국인 기관 수급과 또 원숭이 두창입니다. 최근 다시 또 원숭이 두창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업체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제조 및 판매, 연구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 사업과 또 친환경 난연제를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간경화 또 이 업체 특이한 제가 뉴스를 살펴봤는데 간경화 줄기세포 신약 승인기관 허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저는 오늘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 특히 저는 오늘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이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와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노란톡방에는 지금 그렇게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진 않거든요. 종목명에 대한. 네. 혹시 힌트를 더 드리자면 네. 세 글자예요. 세 글자의 네. 원숭이 두창 관련주? 네, 세 글자고 네. 또 무슨 힌트가 있을까요? 또 무슨 힌트가 있을까요? 세 글자. 세 글자. 제가 들고 왔던 종목이죠. 그쵸. 네, 저도 이 방송에서 뭔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쵸. 의정 전문가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들고 왔던 종목인데 네. 힌트를 또 어떻게... 의정 전문가님이 갖고 왔던 종목, 또 세 글자, 그리고 이게 또 글자가 뭐라 해야 되지? 좀 뒷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피읍 이런 뒷부분?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자에 대한 힌트를... 근데 이게 네. 세 글자니까 사실 맞아. 원숭이 두창 관련주 중에서 세 글자라고 하면은 거의 금방 없죠. 추릴 수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PD님도 지금 못 띄워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쉬우니까. 그쵸. 시청자분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 또 금방 맞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금방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만, 노란톡방이 아직 의견은 안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이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주신다면요. 방송이 끝나고 현지 전문가님께서 이 원숭이 두창 히든 종목 무엇인지 종목명 그리고 또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또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실 거니까요. 노란톡방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많이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들고 온 공개 종목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종목명은 나무가입니다. 이 나무가는 3D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인데요. 그래서 AR과 VR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3D 카메라 모듈 개발을 지속해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또 스마트폰 탑재를 넘어서 또 로봇과 전장 이런 사용처가 다변화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나무가는 글로벌 대형 IT 업체들과 협업 과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3D 카메라가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구현하는 건데 AR과 VR 관련 제품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노력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기술이자 메타버스의 핵심인 VR 그리고 AR이 게임과 또 교육, 영상, 스포츠 이런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 나무가를 굉장히 저는 유망 종목으로 한번 봤는데요. 특히 지난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무가가 꾸준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실적 호조의 원인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고화소, 또 플래그십 납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품의 믹스 개선세가 지속이 됐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가동률이 계속해서 증설하면서 이 가동률이 상승했고요. 그래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받았습니다. 또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이렇게 작용을 해서 마진율까지 함께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나무가는 사실 오늘도 이렇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윗골이 달면서 다시 조금 낙폭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기사를 아까 찾아봤어요. 이 나무가가 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지 찾아봤더니 오늘 이 로봇 청소기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제조사를 인수하면서 국내 로봇 청소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여서 이 관련주인 나무가도 함께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날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1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소식에 로봇 청소기 시장 확대가 전망이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가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의 차세대 로봇 청소기에 탑재된 핵심 부품, 이 카메라 부품을 납품한 바 있어서 이 수혜주로 계속해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관련주가 또 이슈가 떠오를 때 로봇 관련 이슈에 함께 상승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나무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차트를 이렇게 봤더니 아까 1분기 실적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더 전 고점인 12,750원 선까지 더 넘어설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를 공개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정확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제가 들고 온 히든 종목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은 원전, 건설 이런 관련주인데요. 원전과 건설 관련주를 들고 와봤는데 이 기업이 도로와 철도처럼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토목 사업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 건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시공 경험과 세계적 원전 시공 관련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최근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아까 차트를 봤더니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거래량이 높다는 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바라봤고요. 또 이 종목의 이슈로 나이지리아와 베트남, 이라크 이런 수익성이 높은 해외 수주의 매출 기여에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진 재무구조와 신용등급도 상향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개선 중이어서 히든 종목으로 제가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톡방 어떤가요? 네, 아직 노란톡방에 회원님들은 입장을 해주시는데 아무 의견이 올라오지 않고 있네요. 네, 좀 더 그럼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힌트를 근데 네 글자인데 네, 네 글자인데 제가 네 글자 정도만 말하면 건설 및 원전 관련주니까 근데 건설 관련주 네 글자가 이것 봐, 다 네 글자야. 다 네 글자 이렇게 힌트가 나왔는데 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급등했다고 했잖아요. 네. 급등했다고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근데 네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졌네요. 네, 그중에 4개인데 좀 더 그럼 힌트를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힌트를... 지금 그러면 우선 파란불 킨 GS건설은 빼고 네, 파란불 킨 GS건설 빼고 나머지 4종목인 나머지 거잖아요. 4종목인데? 그럼 또 힌트. 뒤에 건설이 들어가나요? 네, 뒤에 건설이 2글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50%의 확률로 줄어들었습니다. 2개 남았다. 네. 지금 2개 남아서 노란톡방에 힙합맨 제이지님께서 현대건설이냐고 여쭤보시는데요. 근데 지금 종목이 2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답을 안 알려드리는 게 낫겠죠? 이 정답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야 저희가요.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많이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오늘 새로 들고 온 종목까지 소개를 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현지 전문가님께서 교육 한번 준비해 왔으니까요. 교육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교육 내용은 바로 상장 폐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상장 폐지, 가끔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또 심각한 결함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폐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상장 폐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장 폐지란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 대상으로서 자격이 없어 상장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장 폐지되게 된다면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별적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장 폐지된 주식은 대부분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데요. 주가가 높은 종목도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상장 폐지되기도 합니다. 투자 시에 이런 종목들을 특히 각별히 잘 살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상장 폐지 기업들을 조사해서 그 징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주식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건데요. 가장 큰 예시 중에 하나는 잦은 경영권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것은 상장 폐지의 전조 증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상장 폐지된 기업 가운데 최대 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되었거나 대표이사가 2회 이상 변경된 기업이 절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또 경영진의 안정적, 지속적 경영을 지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잦은 목적 사업 변동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 기업의 절반 정도가 목적 사업을 변경한 기록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기존의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단일 거래처의 높은 공급 계약 체결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일 거래처 공급 계약 체결 비중이 높고 정정 횟수도 많았다고 합니다.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또 과도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실 징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타 회사의 지분율을 20% 넘게 보유하고 있고 또 지분법 손실 등을 통해 순이익을 악화시키고 있는 기업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특정 거래처와 맺은 단일 계약 비중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시를 정정한 횟수가 많다면 그만큼 거래 실적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크게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교육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런 알찬 정보들 다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노란톡방 스캔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올 테니까요. 평소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불법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